안녕하세요. 권봉수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권봉수 TV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구리시 돌다리에 있는 동원서적 입구에 게시되어 있던 센스 있는 새해 인사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권봉수 TV 구독자 여러분, 2020년 쥐띠 한 해 우리 모두 고생 많았죠. 2021년 소띠 새해에는 다시 일상을 회복해서 모두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구리시의 법정동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설명드렸었죠. 갈매동은 마을 주위에 있는 산의 모습이 칡과 매화와 같아서 갈매리라고 이름 지은 데서 유래하였고, 산호동은 태조의 건원릉을 만들 때 영월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4개 마을에 그대로 눌러 살았다고 해서 정해진 산호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인창동은 인장리의 인자와 동창리의 창자를 따서 붙인 인창리에서, 교문동은 백교리의 교자와 이문동의 문자를 따서 지은 교문리에서, 아천동은 아차동의 아자와 우미천리의 천자를 따서 지은 아천리에서, 그리고 토평동은 토막리의 토자와 평천리의 평자를 따서 지은 토평리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택동은 옛부터 왕숙천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늪이 있어 이곳이 수늪이 또는 수늪이라 불려져 왔던 데서 유래한 수택리가 수택동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동네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지금은 없어진 옛 마을들을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매동에 있던 옛 마을들인데 담터, 범대미, 선말 등이 있었습니다. 담터 마을은 사만홍장 북쪽에 있는 마을로 한자로는 장기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갈매동 6, 7, 8, 9통 지역을 말하는데 북쪽과 서쪽으로 마을을 둘러싼 작은 야산들이 마치 마을을 담으로 둘러싼 듯 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향후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범대미 또는 범더미 마을은 옛 갈매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로 갈매동 4, 5통 지역을 말합니다. 옛날 서울로 넘어가는 곡에 범이 자주 나타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구리농협 갈매주소를 비롯하여 약 40여 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갈매지구 개발로 농협지소도 이전하여 문을 닫았고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에 편입되어 곧 마을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선말은 한자를 써서 도촌이라고도 했는데 옛 갈매초등학교에서 남동쪽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거맘산에서 흘러내린 냇물이 마을을 좌우로 둘러싸고 흘러 마치 섬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가운데 선말이라고도 하며 약 30-40호가 모여서 살았었습니다. 갈매지구 택지 개발로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죠. 다음으로 산호동에는 두레물골, 안말, 양진말, 언젠말 등의 옛 마을이 있습니다. 두레물골은 안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가운데 단 한 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물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두레는 그 어원이 두레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돌달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태조 이성계 건원릉 건설의 부역으로 동원된 추씨가 정착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안말은 내동 또는 응달말이라고도 하는데 두레물골 남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옛날에는 운말과 아랫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동구동 우통 지역이 운말이었고 14통 지역이 아랫말이었습니다. 태조의 장래 영월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박씨가 남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양진말은 두레물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남쪽을 향해 양지 바른 곳에 있습니다. 태조 건원릉을 조성할 때
영월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주씨가 남아서 살았다고 전해지죠. 언젠말은 언촌이라고도 하는데 양진말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태조 건원농의 조성에 영월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엄씨가 남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창동에 있던 옛 마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창은 창말, 창동이라고도 했는데 동군흥 주위에 있는 마을을 가르칩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30리 지점에 있었던 동창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동계, 운말, 아랫말, 셋말을 모두 합쳐 동창이라 불렀습니다. 배틀고개는 간촌 북쪽에 있는 고개입니다. 왕숙천이 넘쳐 흘렀을 때 이 고개에서 배를 타고 피하였다 하여 배탈고개라 했는데 이것이 후에 배틀고개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배탈에 대해서는 이 고개를 넘어 배를 탈 수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하네요. 최촌말은 배틀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조선 중엽부터 최씨들이 많이 살아 최촌말이라 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간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최촌말이라는 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문동 지역에 있던 마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딸기호는 교문 사거리에서 망우리로 넘어가는 고개 좌우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이 들었을 때 이곳에 딸기밭이 많았다고 하여 붙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덕고개, 한자로는 덕현인데 지금의 교문 사거리에 있던 마을입니다. 옛날 전염병이 돌면 병에 걸린 사람을 덕에 매달아 놓은 고개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윗덕고개라고 불렀고 지금의 전화국 근처를 아랫덕고개라고 하였습니다. 도리미는 셋달이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길이 마을 앞을 돌아간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1956년에 발간된 경령군파 선원이씨 세보에 있는 지도에는 도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을 앞을 돌아갔다고 하는 길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박초는 셋달이 북쪽과 안골의 남쪽 사이에 있는 마을로 아랫말이라고도 했습니다. 밀양 박씨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제 백교 또는 한다리는 아치울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조선시대에 발행된 지도에는 한교, 규장각에 있는 고문서에는 일교,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백교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956년에 발간된 경령군파 선원이씨 세보에 있는 지도에는 대교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다는 뜻의 우리말 한을 한자말인 한, 대, 일자 등으로 대신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이곳의 원지명은 한다리인데 일제시대 흰다리라고 하여 이것이 다시 백교로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한다리가 옳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는 아차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 동쪽 골짜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리를 표시하는 문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문의 본래 뜻은 커다랗게 동구 어구를 가로막아낸 문을 가리키는데 이 문을 세운 목적은 도적들을 막기 위한 것이며 마을 앞에 방책과 출입문을 갖추어 세우고 밤에는 통행을 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안골, 박촌, 셋다리, 도리미, 가는골, 갈매지 등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천동에 있는 옛 마을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치울은 아차산 동쪽 골짜기 가운데 가장 넓고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구리시와 서울시 광장동 간 4차선 도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60여 채의 집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수백 채의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옛날 아치울에는 응달짝, 양지짝, 웃골 등의 소지명이 있었습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아차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민에는 아차산의 대성암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워커힐에서 구리시로 들어오면서 처음 나타나는 마을인데 옛날에는 너머말, 양진말, 건넌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너말 양진말이 있던 자리에 K1 기지가 들어섰고 너머말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너머말을 우미내로 부릅니다. 우미내는 이 마을 주위에 산이 바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잘 자라고 소나무 우물 베어놔도 잘 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1912년에 발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우미천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사골은 K1 기지에서 북쪽 산자락 너머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서너 채의 집만이 있었으나 지금은 새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산 너머에 있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택동에 있던 옛 마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배는 구리시의 옛 보건소, 지금의 수택일동 주민센터 주위에 있던 마을입니다. 원래는 크고 검은 바위가 있어 건배라 불렸는데 일제 때 신대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신대촌, 즉 세터말은 세말과 구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말은 앞말 또는 너머말 등으로 불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지명들은 다 없어졌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지역을 건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읍이 또는 순읍은 현재의 수택이동 주민센터 주위에 있던 마을로 원수택이라고도 합니다. 지명으로 보아 이 지역이 옛 수택동의 중심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읍이 가운데 있던 마을을 가운데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촌은 옛 일화제약, 지금의 수택 센트럴파크 아파트 주위에 있던 마을입니다. 전주 이씨들이 모여 살아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촌 마을에는 술막, 그릉둔지 등의 소지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평동에 있던 옛 마을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섬은 벌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본래 미읍면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법정동 토평동에 속하여 구리면 관할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조선통독부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석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름 그대로 돌이 많은 섬이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벌말은 돌섬 북서쪽 들판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름 그대로 벌판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입니다. 한자로는 평촌으로 표기하는데 벌말의 서쪽 마을은 아랫말이라 하고 동쪽 마을은 운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자마을은 벌말 남서쪽에 있던 마을로 장자늪과 관련된 마을은 아니라 1970년대 중량교의 제방뚝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생긴 마을입니다. 토평지구 택지 결과별로 마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장자늪은 꼼장늪 남서쪽에 있는 늪입니다. 잘 알려진 관련 설화가 있는데 돈에 인색한 장자가 살던 집터로 동량원 중에게 새똥을 퍼주고 천벌을 받아 늪으로 변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토평지구 택지 개발 시에 장자호수공원으로 정비되어 현재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은 잊혀지거나 없어진 구리시의 옛 마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리시를 이해하는 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코너로 권봉수가 만난 사람을 올릴 예정입니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대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